그 사람의 첫인상은 무뚝뚝함이었어요. 긴 책모자를 푹 눌러 쓰고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 처음엔 참 불친절하다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날 공 하나가 내 발끝으로 굴러왔고 그가 처음 내 이름을 부른 순간 나는 내 심장도 함께 굴러가 버렸다는 걸 느꼈어요. 파크 골프를 시작한 건 남편이 떠난 뒤였어요. 갑작스런 심근경색. 퇴근길 마트 앞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고 하더군요. 별다른 징후도 없이 그렇게 나를 남겨두고 먼저 가버렸어요. 장례를 치르고도 한동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집안의 남편 물건들이 그대로였고 냉장고에는 그가 좋아하던 두유가 아직도 들어있었죠. 이러다 내가 먼저 병날지도 모르겠다. 둘째 딸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걷기 운동부터 체조 모임, 그리고 파크 골프까지. 순천 조례동 문화센터 뒤편 작고 조용한 공원이 있어요. 그곳에 새로 생긴 파크 골프장이 있는데 나이 지긋한 분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하얀 공을 툭툭 치고 계시더라고요. 별거 아니겠지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 의외로 손이 많이 가는 운동이었어요. 스윙도 스윙이지만 공이 굴러가는 방향을 읽는 눈, 그리고 그걸 따라 걷는 인내심이 필요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쯤 되었을까요? 그날도 모자를 눌러 쓰고 조용히 홀을 따라 걷던 중이었어요. 내 앞조에 있던 남자가 공을 잘못 쳤는지 내 발 쪽으로 굴려왔죠. 죄송합니다. 낮고 담백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모자 밑으로 조용한 눈빛이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나무 그늘 같은 느낌이었죠. 괜찮습니다. 짧게 말하고 공을 집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듯 부드러운 그 손끝에서 나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 분명 내 또래거나 조금 위일 텐데 왠지 그 눈빛에서 어딘가 아파본 사람의 흔적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찬물을 끓이며 괜히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말없이 공을 줍던 손,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분명 내 쪽을 바라봤던 그 눈동자. 별일도 아닌데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찻잔을 입에 대자 왠지 입가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이튿날 다시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복장, 똑같은 모자, 그리고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가 내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다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늘 먼저 공을 줍고 늘 나보다 느리게 걷다. 어느 순간 내 속도에 맞춰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잔디밭의 기록을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늘 먼저 공을 줍고 늘 나보다 느리게 걷다. 어느 순간 내 속도에 맞춰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삶의 틈에서 피어나는 또 다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엔 이름도 연락처도 식사 한 끼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죠. 누구보다 깊이 매일 마주치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햇살은 제법 따가웠지만 잔디밭 위엔 바람이 가볍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모자챙 아래로 땀이 흐르고 있었고 길게 내딛는 보폭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느리게 몸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나오셨네요. 드물게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안 나가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저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 처음으로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봤어요.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름을 알려주는 게 뭐 대수냐 싶으면서도 왠지 이 경계를 넘는 순간 우리가 남이 아니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정은주예요. 정은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최상훈입니다. 최상훈. 그 짧은 이름 교환이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의식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조로 배정됐어요.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공을 집어줄 땐 늘 눈을 마주쳤고
내가 실수했을 땐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스윙을 하다 손목을 살짝 삐끗했어요. 아, 내가 움찔거리자 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살짝 접질렀나 봐요. 잠시만요. 그는 갑자기 내 손목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까칠한 손바닥이 내 피부에 닿는 순간 나는 말도 안 되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금 부었네요. 오늘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아, 네. 그의 손이 내 손에서 천천히 떨어질 때 나는 손끝이 헛헛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마시는 녹차 한 잔이 왠지 쓰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열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뒤적이다가 다시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 사람 연락처 없었죠. 이름은 알지만 연락은 못하는 거리. 그게 이상하게 더 설렜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새 옷을 입었어요. 피치색 쿨링 티셔츠에 검정 골프 스커트,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사준 파란 책모자. 거울을 보며 괜히 웃음이 나왔어요. 정은주, 너 지금 뭐 하니? 하지만 그날 그도 평소와는 다른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어두운 회색 대신 연한 민트색 반팔티와 카키 바지. 왠지 젊어 보였고 가까워 보였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달라 보이시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옷 예뻐요? 네, 아주요. 그 짧은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그는 운동이 끝난 뒤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모자 끝 그림자 너머로 조심스레 내 눈을 보던 그 사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내 가슴속을 크게 울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그가 먼저 걸어나갔고 나는 조용히 뒤를 따랐어요. 파크 골프장 뒤편에 있는 작은 카페. 이름도 없이 오래된 간판에 나무로 된 문만 덜컥 열리는 곳이었죠. 우리는 가장 안쪽 창가에 앉았습니다. 나무 의자에 살짝 앉는 순간 서로의 땀 냄새와 바람 냄새가 그 좁은 공간에 퍼졌어요. 그가 먼저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아이스 커피 2잔이요. 설탕은 빼주세요. 나는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설탕은 원래 안 드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죠. 단 건 좋아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마시고 싶어서요. 이상했어요. 그 말이 괜히 나한테 의미 있는 듯 들렸어요.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주 씨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네요. 제가 먼저 도착해도 나중에 와도 꼭 계세요. 전 그냥 그게 좋았어요. 잔디밭 위에 서 있는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시간에 나가는 이유가 바뀌었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 문을 그가 조용히 열고 들어온 기분이었거든요. 카페 안엔 낮은 재즈 피아노가 흐르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 오후 햇살이 우리 팔 위에 살짝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가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내 손등 위에 천천히 손을 얹었습니다. 정말 천천히. 나는 놀라기도 전에 그 손길에 얼어버렸습니다. 은주 씨 손 참 따뜻하네요. 이렇게 누군가의 온기를 느껴보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칠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그 시간이 오히려 많은 걸 말해줬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숨을 삼켰고 심장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기대었습니다. 누군가의 팔에 기대는 감각. 그게 이렇게 익숙하면서도 낯설 줄 몰랐어요. 그의 팔에선 땀 냄새와 가만히 눌러 참은 시간의 냄새가 섞여 있었고 나는 그 속에서 잊고 있던 감정을 조금씩 꺼내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내가 너무 빨리 다가가는 건 아닐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가슴에 더 가까이 기대었습니다. 아니요. 그동안 너무 멀게만 서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우리 둘 다. 그가 조용히 웃었고 그 웃음이
내 목덜미를 타고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손등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남은 자리를 이렇게 오래 바라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체온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 9시 골프장이 아니라 그 이전 아무도 없는 파크 골프장 입구 벤치에서 아무 약속도 없었지만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그가 먼저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랬죠. 기다린 적 없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며 오늘은 바람이 차네요. 그가 먼저 말을 건넸고 나는 모르게 손등을 문질렀어요. 소매 아래로 팔이 살짝 닿았습니다. 손 차가우시네요. 그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어요. 손과 손이 포개진 그 짧은 순간 나는 온몸이 가볍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기억하려는 듯 그날은 파크골프장이 조기마감이었어요. 잔디에 스프링클러 점검이 있던 날. 그럼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세요? 내가 묻자 그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혹시 괜찮으시면 잠깐만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손으로 내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저희 집 근처인데 조용하고 사람도 없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은 그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순천 외곽의 작은 주택가로 갔습니다. 낡은 2층 주택, 담쟁이 넝쿨이 절반쯤 감싼 창문, 현관 앞에는 벗어놓은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가 문 앞에서 졸고 있었죠. 그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정리는 못했어요. 그냥 따뜻한 물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리퍼를 신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오래된 브라운색 소파, 흑백 가족 사진 한 장, 책이 반쯤 꽂힌 책장. 모든 게 조용했고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가 괜히 커 보였어요. 그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작은 찻잔을 꺼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의 등 너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그가 가까이 느껴졌어요. 찻잔을 내밀며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 은주 씨가 제 손 잡았을 때 놀라셨죠? 조금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자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 오래 누군가를 만지고 싶어 했던 건 처음이라서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이 내 안의 외로움과 딱 맞닿은 순간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의 손등을 다시 감싸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손길이 아니라 무너짐을 기댈 수 있는 조용한 다짐처럼 그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내 쪽으로 다가왔고 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입술이 떨렸고 눈을 감으려는 찰나 그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 지금 많이 흔들립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요. 지금 참는 게 더 힘들어요.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등 위로 느껴지던 손길.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고 나는 그 품 안에서 오랜만에 사람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기댄다는 게 이렇게 뜨거운 일일 줄 그땐 몰랐어요. 그날 밤 그의 품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나는 아주 오래전 남편의 가슴에 기대해 잠들던 감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느껴지는 체온은 분명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이 손길을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건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주 씨, 저희 지금부터 어디로 가는 걸까요? 나는 웃으면서도 한쪽 가슴이 조여왔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은 그냥 사람이고 싶어요. 그는 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나는 그 따뜻한 손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서 조용히 앉고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하루의 끝. 그의 팔에 감긴 채 나는 천천히 잠이 들었고 그도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무엇보다 가까웠던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커튼 사이로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깨우고 싶지 않아서요. 잠들어 있는 모습 예뻤어요.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따뜻한 말들 내가 들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그 말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던 말들이라는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분은 어디 계세요? 처음으로 꺼낸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있어요.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고 거의 의식이 없어요. 긴 시간이었어요. 아무 말도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 옆에서 버텨야 했던 시간이요.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고 그 위로 슬픔이 따라왔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했어요. 말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은주 씨는 내 마음을 그냥 알아주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그날 그렇게 그를 다시 안았습니다. 말 없이, 무슨 약속도 없이 그저 오늘만은 서로를 지워주자는 듯이. 그날 이후 우리는 한 주에 3번 운동도 하지 않은 채 파크 골프장 끝 벤치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워지지 않는 낙서처럼 서로의 손등을 반복해 쓸어내렸습니다. 가끔 그가 내 뺨을 쓰다듬을 때 나는 그 손끝에 이끌려 작은 입맞춤을 건넸고 그 입맞춤은 점점 길어졌고 조금 더 가까워졌고 어느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떨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둘 다 그 선택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좁은 복도, 낡은 문, 그리고 그 안에 단 하나뿐인 침대 위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에 직접 손을 얹었습니다. 그가 내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벗겼을 때 나는 몸을 움찔했지만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고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며 속삭였습니다. 상훈 씨,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소리 없이 서로의 온기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말로는 치유할 수 없던 것들을 몸으로 위로받는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옆구리를 따라 천천히 지나갈 때마다 나는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이 아직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원, 같은 벤치, 같은 운동복. 하지만 모든 게 이제는 우리만의 풍경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그 사람의 집을 찾았습니다. 운동복 대신 원피스를 입고 골프채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작은 집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도 말없이 나를 받아주었고 우리는 늘 그렇듯 말보다 손이 먼저였어요.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볼까? 누가 소문을 낼까? 혹은 내 딸들이 알게 될까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멀어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우리 둘만 잠시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그가 아내가 있는 병원을 같이 가자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보통의 병실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조용히 조이기 시작했어요. 순천의 한 요양병원. 3층 복도 끝 조용한 병실. 문을 열자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그리고 조용히 누운 여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얇은 담요, 창백한 얼굴, 움직이지 않는 눈동자. 그가 다가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지연아, 나왔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가진 무게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년 전 쓰러졌어요. 말도 없고
눈도 감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숨만 쉬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고 그 순간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내 가슴 어딘가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그는 말없이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이런 거 보여드릴 생각 없었는데.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으셔도 돼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놓치지 않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며칠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거리를 두려는 걸 느꼈고 나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그 사람의 창백한 눈물만 떠올렸어요. 그 눈물이 나를 더 깊이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은주 씨, 혹시 오늘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예쁘게 차려입고 그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식탁 위에 2개의 접시와 작게 피워놓은 향초 하나.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당신만을 위한 하루입니다. 그 순간 모든 죄책감은 조용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함께 식사를 했고 그는 내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이혼, 일찍 시작한 가장의 삶, 아내를 만난 순하고 평범했던 연애, 그리고 그녀를 잃은 순간의 공허함까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이 어떤 생을 살아왔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고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당신 혼자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간 그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겁고 조용한 한 방울. 그것이 내가 알게 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문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는 상훈 씨의 셔츠를 급히 가슴께까지 여미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려 애썼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설마 여기. 현관문이 열리고 내 딸 세희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상훈 씨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딸의 말에 나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상훈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아저씨 누구야? 세희야. 그게 엄마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그 순간을 덮을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았기에.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게 뭐야 엄마. 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언의 배신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세희야, 미안해.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견딜 수가 없었어. 그 말에 세희가 울컥 외쳤습니다. 그럼 나도 힘들었어. 근데 나는 누구한테 안기대고 버텼다고. 그녀는 뛰쳐나갔고 나는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상훈 씨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조용히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마저 그 순간엔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의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시 멀어졌습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용히 앉아 말없이 차를 마시던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아직 엄마 곁에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마음, 이제야 조금은 알겠어요. 근데 제발 숨기진 말아요. 엄마가 누구랑 있든 이제는 엄마 삶이니까. 그날 저녁 나는 다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문을 열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엔 피곤이 묻어 있었고 내 눈엔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나 왔어요. 그는 조용히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나도요. 그리고 결론은 당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 지금 이대로 살아가요.
누가 뭐라 해도 이 감정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만 지킬 수 있다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낮게 불러가며 조금 더 깊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이토록 늦게 배웠고 이토록 뜨겁게 알아버린 우리였기에 그 사랑은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물들일 때 그의 손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놓지 말아요. 당신이 놓지 않는다면 나도 절대 놓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엔 정답이 없지만 각자의 삶엔 그 나름의 이유와 눈물이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감춰온 감정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로 조금은 위로받으셨길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는 사랑을 너무 늦게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도 따뜻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엔 정답이 없지만 각자의 삶엔 그 나름의 이유와 눈물이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감춰온 감정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로 조금은 위로받으셨길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는 사랑을 너무 늦게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게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오늘도 따뜻했길 바랍니다.